근데 이 꾸준히 하는 게 왜 사람들이 못하나도 저도 분석을 해보고 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오랫동안 하면서에 저도 집을 꾸준히 늘리면서 뭐 최근에 낙찰받은 것까지 해서 36채가 됐어요. 근데 36채가 되면서 만나는 그 걸림돌이 저는 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받았을 때 내가 좀 해본 거야. 경매 경험도 있고 부동산 경험, 임대해보고 수리했던 경험 10채 정도 했을 때가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차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나는 걸림돌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만심이더라고요.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, 대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는. 최근에 또 비수기 상황도 겪고 막 대출 받아서 또 경매할 돈 마련해 놨는데 또 운영자금으로 인건비로 써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또 고민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. 오늘 글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. 오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 할 때에 항상 만나는 걸림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낙찰도 하나 받았어요. 2주 전쯤에 낙찰을 축하드립니다. 하나 받았는데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얼마나 좋은 물건일지. 뭐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닌데요. 저도 항상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수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제 물건도 꾸준히 낙찰받고 있고 하는 부분이 제 어떠한 부분에서 눈으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도 제 나름대로는 오래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저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생각도 많이 하는 부분이 경쟁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이 영상을 올리는 취지가 제 영상 보고 수업 듣지 않아도 도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수업도 들어라라는 세속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나한테 찾아올 수 있을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좀 못하는 거를 내가 했을 때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좀 갖고 있거든요. 그럼 남들이 못하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거를 잘하니까 나도 저거 이상을 해야지로 접근하는 사람 부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스스로를 판단을 해버린 것들이 저 부분은 내가 못하는 거구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내가 힘을 쓰기보다는 놔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래 하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, 선생님도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.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과거에 영재로 또 활동을 아주 잠깐, 아주 잠깐. 뭐 지금도 영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 그런 분들이 못하는 게 오래 하는 거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새 제 나름대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.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자꾸 눈을 돌리는 걸 잘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래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참고 딴 데로 넘어가. 그럼 내 안에 차라리 오랫동안 하자 하면서 얻은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꾸준히 하려고 힘을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꾸준히 하는 게 왜 사람들이 못하나도 저도 분석을 해보고 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단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오랫동안 하면서에 저도 집을 꾸준히 늘리면서 뭐 최근에 낙찰받은 것까지 해서 36채가 됐어요. 근데 36채가 되면서 만나는 그 걸림돌이 저는 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개 정도 받았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좀 해본 거야. 경매 경험도 있고 부동산 경험, 임대해보고 수리했던 경험 10채 정도 했을 때가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차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나는 걸림돌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만심이더라고요. 내가 이거 해봤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, 대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12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저는 분명히 공감 가실 것 같은 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전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때 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. 생각에 그 실수 때문에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도 물론 그때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실수도 하게
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치명적인 실수는 하진 않아서 제 기준에선 저 다시 돌아와서 그 상황은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던 네. 것 같고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. 아, 세상에 나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정말 많구나. 내가 10개 정도 해봤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되겠구나.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20개 정도 됐을 때 두 번째 걸림돌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두 번째 걸림돌은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. 불안함이 그때 좀 찾아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. 그러면 되게 외로워지는 것 같고 그 불안함과 동시에 외로움이 함께 찾아오는 것 같아.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없는데 나처럼 하는 사람도 없네? 그럼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시선을 내가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빚이 그때는 뭐 한 10억, 20억 뭐 그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에 비해서는 작은 빚일지 모르겠어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선을 넘어간 선이라고 네, 생각하니까 그때 불안하니까 멈춰야겠다. 그리고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눈을 또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 시장을 또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저도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넘어서서 계속 꾸준히 오다 보니까 30번째 정도에서 만나는 걸림돌은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 제가 왜 성취감이란 부분에서 왜 뇌리에 남았다고 했냐면 30채 정도 되면은 권태감이 찾아오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이제 너무 타성에 젖은 거야. 전혀 새롭지가 않아. 네. 그때쯤 저도 아마 한 1, 2년 전에 영상에서도 올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30개에서 월세를 받나 31개에서 월세를 받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. 이제 돈 50만 원 정말 큰 돈이긴 한데 내가 월 수입이 50만 원 더 는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이 물건을 하나를 더 낙찰받아야 될 이유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가 또 찾아왔던 것 같아요. 그 권태감이라는 거는 앞서서 첫 번째 만났던 걸림돌과 두 번째 만났던 걸림돌이 어쩌면 중첩이 돼서 한꺼번에 스며들었을 때 권태가 찾아온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권태감도 제 나름대로는 그걸 물리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도 어느 정도의 권태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. 선생님도 분명히 있으실 네.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권태감이라는 거는 항상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물리치려고 했다기보다 그 친구랑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래, 당연히 이 정도 했으면 10년 넘게 했으면 권태감이 찾아오는 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. 특별한 게 아니야. 나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일이야 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.